안녕하십니까.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2020년 한약재 안전관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한약재 제조업체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일정은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GMP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 청년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을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시험실 이용 안내, 그리고 사이테스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질문을 모아서 마지막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김상봉 바이오 생약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김상봉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한약재 안전관리 간담회를 불가피하게 전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관심을 갖고 기꺼이 참여해 주신 한약재 제조업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한약재 안전관리 간담회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의 증가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의약품용 한약재의 품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의 품질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2015년부터 의무화된 한약재 GMP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품질관리 교육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한약 등의 유통을 위하여 한약재 수거 검사 및 수입 한약재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물 의약품 분야 현안 과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내외 소통 협력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책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간담회가 한약재 안전관리를 통한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약정책과에서 GMP 업무를 맡고 있는 박유란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조금 온라인 간담회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많은 업체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제 좋은 내용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약정책과에서 GMP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일부 업체분들은 네, 제가 경인청에 있을 때 실사를 갔던 업체분들 이름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개방형 시험실 관련해서 저희가 GMP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약재 GMP 우수업체 선정 방안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입 한약재 관리 관련해서 보세창고 시설관리 안내 방안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20년 7월에
개방형 시험실 이용업체를 위한 품질관리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개방형 시험실 사용 시에 시험 전에 준비사항, 그리고 시험 실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험 후에 그 기록에 대한 문서 보관 등 관련 품질 관리 방안 안내고요. 이 내용은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 민원인 안내서 그 메뉴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은 그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그 별표 2 한약재 GMP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졌고요. 의약품 제조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형 시행 규칙에 위스탁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개방형 시험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잘 아시는 업체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업체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한약재 제조 업체가 그 시험실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그 시험 장비나 시험 시설을 저희가 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 20개 업체 이상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용하시는 업체나 그리고 앞으로 이용하실 업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품질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관련해서 안내서를 마련했고, 오늘은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험을 자가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험을 위탁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타사의 시험을 수탁받아서 하든지 모두 저희 약사법과 GMP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요. 그 관련돼서는 시험을 위탁할 경우에도 내가 직접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관련된 재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는 위탁자의 책임이 있고 이제 수탁자는 내 시험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수탁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가 시험자 그리고 위탁 시험자, 수탁 시험자 3개 분야로 나눠서 이제 개방형 시험실을 이용했을 때 품질 관리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체크하시고 점검하시면 좋을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가 시험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조직이라고 해서 시험자가 있어야겠죠? 그럼 시험자를 누군가 이제 시험자를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박병길 선생님께서 하실 개방형 시험실 관련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시험 담당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 교육을 받고 자격을 부여해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시험을 하려면 우리 회사의 직원 중에 시험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직무를 규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 담당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GMP 전반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이 시험 관련 교육에 대해서 자사에서 또는 외부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시험실 관련해서 시험 위수탁이나 검체나 표준품 시약 관리하려면 관련 특별히 기준서를 또 따로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필요 문서 목록이 있어야 되고요. 이 문서도 기본적으로 GMP 문서기 때문에 문서의 배포, 그리고 보관, 얼마나 보관할지 점검, 주기적으로 개정을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점검, 그리고 이 문서가 개정이 되면 기존 문서는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 그리고 문서가 폐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 기본적으로 GMP의 문서 관리 규정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하려면 시험 지시를 해야 돼요. 시험 지시라는 거는 품질부서 책임자가 시험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 지시서라는 거를 시험자에게 송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실이 원격이기 때문에 이제 송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시험을, 그러면 그 시험 지시 내용을 시험자가 받고, 그 다음에 현장이나 서류에서 시험을 실시했을 때,
이 서류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직접 가서라든지 품질 책임자가 시험이 잘 지시된 내용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 및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체도 이 검체를 갖다 시험실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검체를 가져갈 때 뭐 검체를 뭐 보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보관 조건이라든지 뭐 오염될 우려가 없고 혼동될 우려가 없도록 송부하는 방법을 기준서에 규정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검체를 시험실에 뭐 600g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 중금속 시험에 얼마가 쓰이고 이산화탄 시험에 얼마가 쓰이고 요거를 접수 처음에 600g이 들어왔고 이제 받았죠. 수불했고 이제 사용 내역 관리 현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50g이 남았는데 이거는 뭐 전혀 뭐 필요가 없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되는지 그 검체의 접수 수불 폐기를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시험실에서 사용하는 표준품 및 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준품에 대해서도 뭐 대장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뭐 표준품이 어디 회사께 뭐 100g이 입고가 됐고 순도는 뭐 99%인데 이게 언제 들어왔는데 오늘은 뭐 정량 시험을 하느라 뭐 1g을 썼다. 이런 식으로 그 관리 상황을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액. 만약에 표준품을 사용해서 그 표준액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표준액이 잘 만들어졌는지 그거는 기록을 따로 남겨야 표준액이 잘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약. 시약도 뭐 예를 들면은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나 사용했고 그래서 저희가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실제 자가 시험실이나 개방형 시험실이나 동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뭐 개방형 시험실에 있는 기기 설비 계측기 기록계가 물론 이제 개방형 시험실에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지만 시험자가 한 번 더 이 내가 쓰는 기기가 뭐 교정이 됐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실시하게 되고 이제 그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은 시험 결과를 또 중간 검토해서 적합 판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검토 및 판정 방법에 대한 절차, 시험 결과 송수신, 결과를 뭐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없으면 이 문서로 가져가서 뭐 품질부서 책임자가 또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송수신 방법, 검토, 판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기준일탈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일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를 할지 그게 이제 자사 기준일탈 규정이랑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어요. 외부에 있는 개방형 시험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련된 규정을 또 따로 규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시험 기록서라든지 뭐 아까 대장 같은 걸 많이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기록 문서를 자사에서 이송하여 보관을 하셔야 돼요. 모든 기록 문서는 GMP 규정에 따라서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동안 보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방형 시험실에서 작성한 문서도 자사의 GMP 문서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시험 기기에 뭐 예를 들면 HPLC, 뭐 GC, 그리고 여기 자동으로 저장되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원본 데이터 내에 뭐 복사하든지 뭐 보관, 백업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을 해서 요것 또한 똑같이 보관을 해서 나중에 뭐 시험 관련해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이럴 때 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시험자인데요. 위탁시험자는 내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개방형 시험실을 이용하는 업체에게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일단은 그 품질부서 책임자가 시험의 수탁자를 평가를 하여야 하고요. 그거는 이제 수탁자를 내가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에 대해서 GMP 서명 계약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뭐 그 계약서 내용에는 뭐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서로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한다, 뭐 검체는 어떻게 송부한다, 시험 지시랑 결과 판정은 어떻게 한다, 시험이 끝나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 일탈은 누가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두 양사에서 제반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도 위탁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탁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주기는 어떻게 되고 어떤 항목을 평가하고 이런 관련 기준서를 마련하셔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기본적으로 위탁자 시험에 대해서 어떤 시험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몰라요. 별도 규격인지 아니면 뭐 KHP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먼저 최신의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수탁자에게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험 의뢰서를 수탁자한테 송부하는 절차. 그 다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대장을 마련해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에게 아까랑 동일하게 검체를 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검체를 송부하는 절차. 그 다음에 결과가 왔을 때 수신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는 절차. 그리고 일탈이 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수탁자에게 조사를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양사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시고 그 관련 기록은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탁자에게 관련된 재반 품질관리 기록서라든지 이런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도록 저희 그 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량에 따라서 위수탁 관리 책임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준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탁시험자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가시험자 내용이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수탁시험자도 어쨌든 자기가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조직 관련해서 시험 담당자 지정하고 그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필요 문서 목록을 규정하고 그 문서에 그 점검 회수 폐기 절차를 규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지시 및 시험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검체 접수 수불 폐기 대장 관리 현황 기록하셔야 되고요. 표준품 시약 관리하시고 관련 대장 기록하시고 실제 시험하는 기계 및 계측기가 점검 및 교정이 됐는지 내가 제대로 된 장비로 시험을 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자가시험자 내용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모든 기록, 출력 기록, 수기 기록, 비출력 기록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울 같은 거가 이제 저울에서 측량 기록지가 나오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멸지라서 내용이 날아가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도 보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복사된 내용도 보관을 하시고요. TLC 같은 경우에도 TLC 판도 이제 기록하다 보면 내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TLC판에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든 기록은 내가 시험을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LC, HPLC 그리고 수음 분석기의 그래프 그런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수탁자가 일단 시험을 검토, 판정해서 적합 판정을 해서 위탁자에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검토 판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탁자가 품질 기록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했잖아요. 이 기록은 그 수탁자가 시험을 한 다음에 위탁자에게 이제 제출토록 저희 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일탈이 났을 때도 만약에 수탁자가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수탁자가 조사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시험을 하고, 그러니까 수탁자이더라도 어쨌든 내가 시험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기록 문서는 또 자사 기준에 따라서 이송하여 보관하고 똑같이 GMP 규정하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존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시험 기록, 원본 컴퓨터에 남아있는 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가시험자, 수탁시험자는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위탁시험자가 조금 시험적인 부분이 아니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있고요. 이제 이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자가시험자가 아니고서는 위수탁 관련 내용은 양사의 계약서나 품질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준수사항은
GMP 규정이고 자사 규정은 이 GMP 규정 준수사항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MP 규정에 따라서 자사에 적합한 기준서나 관련 문서를 만드셔서 개방형 시험실 품질관리 관련 방안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약재 GMP 우수업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우수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이제 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수업체 지정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거의 배경은 이제 저희가 식약처고 규제기관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이나 처벌 위주 계도보다는 이제 이렇게 잘하시는 업체분들이 있다. 그래서 모범 사례에 대해서 홍보하고 혜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다들 잘 아시는 한약재 GMP 규정 및 저희가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방청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감시 시에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희망업체가 있으면 본부랑 지방청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평가를 나가셔서 예를 들면 올해 정기감시 대상이 아닌데 우리 업체를 평가를 해주십사 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혜택은 정기감시 주기를 연장해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런 혜택은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많지 않은 혜택이기 때문에 한번 우수업체를 선정이 되시면 표창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도 공무원들도 받기 힘든 표창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년으로 주기 연장도 되고 홍보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이제 신청도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평가는 원생약 관리, 시험 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생약 같은 경우에는 GAP 업체에서 공급을 받는지, 계약 재배된 업체에서 공급을 받는지, 수입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원산진 증명서라든지 수입 성적서가 잘 갖춰진 업체에서 수입을 하는지, 그리고 제조 환경, 작업소, 보관소가 깨끗한지, 기본적으로 GMP 규정은 저희가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수업체 관련돼서는 조금 제조 위생이나 작업복이 청결한지, 청소도구가 청결한지,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GMP 규정은 기본적으로 갖췄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시적으로 선생님들이 지키실 수 있는 위생적이나 원생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신경 쓰시면 저희가 평가 시에 우수업체로 선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부분은요, 수입 한약재 보관 안내인데요. 이제 제가 4월 달에 한번 공문을 전 업체에 보내드렸어요. 한약재 수입하시는 업체에게. 그래서 저희가 수입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세창고의 시설 기준이 있고, 저희가 그 관련 기준을 차용해서 현재 그 관세청 쪽에다가 요 관련 내용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개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라도 저희가 좀 바람직한 시설 기준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 한약재가 자사 GMP 창고로 오기 전에도 사실은 그 전에 보관이 이미 거기서 뭔가 보관 조건이 어긋나 버리면 회사에 손해잖아요. 입고 시험하는데 갑자기 부적합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변질이나 변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금 준수해야 될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요. 요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권장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참고하시면 좋으니까 말씀드리고요. 한약재는 일단은 보세창고이기 때문에 여러 제품이 혼재되어 있어요. 보세창고와 분리 구획하여 보관해야 되고요. 분리는 별도의 창, 구획은 칸막이, 커튼, 랩 등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구획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랩으로 감싸거나 별도 표장해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과는 당연한 말인데요. 반드시 분리하여서 보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처리, 바닥 같은 게 이제 깨져 있거나 이러면은 물이 고이고 습기가 고이겠죠. 그러면 이 내수 처리도 잘 돼 있는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방충망소,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생약 같은 경우에는 벌레나 쥐에 당연히 취약하죠. 이 방충망이나 쥐트랩 등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요 내부에서 뭐 이제 악취나 유해가스가 있을 경우에는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환풍기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냉장 냉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약재는 실온 보관이라서 해당은 아직까지 허가된 내용은 해당은 안 되지만 내가 만약에 냉장 보관 한약재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관 조건에 맞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청결하게 관리하고 바닥이나 벽이랑은 습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 보관을 하고요. 온도 상승으로 부패 등 변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자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방향성 생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는 그런 관리 지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적합해서 이제 반송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식별 표시하도록 이제 식별 표시해서 부적합 이렇게 붙여서 이제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랑 비슷한 부분이지만 병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컨테이너 밀폐용 용기에 넣을 것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감싸 놓으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안은 이제 관세청이 제출한 상태고 그 전에라도 어쨌든 품질이 적합한 한약재를 유통시키는 거는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제조업자가 직접 수입했을 경우에는 나의 제품 품질과 직접 직결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꼭 준수해서 요 해당 조건을 갖춘 보세창고를 선정하셔서 보관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됐는데 질의사항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제가 GMP 담당이기 때문에 한약재 GMP 관련 질의사항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채팅창으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약정책과에서 개방형 시험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박병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개방형 시험실 이용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개방형 시험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개방형 시험실은 저희가 이제 15년 1월 1일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도를 이제 전면 도입하면서 이제 자가 시험실이 없어서 이제 위수탁 시험을 통해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영세한 제조업체의 품질 검사 지원을 목적으로 이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시험실은 현재 지금 신설동역 4번 출구의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제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조업체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서울에 있으셔가지고 위치를 서울로 정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기를 이제 HPLC나 GC, 이제 ICP 같은 걸 이제 보유하고 있고 해당 이제 장비를 통해서 이제 정밀 검사 항목과 위해 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험실이나 이제 시험 분석 장비랑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시약 등을 저희 쪽에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제조업체에서는 이제 직접 품질 검사를 하시는 담당자를 이제 보내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직접 한약재 품질 검사 시행을 하는 곳입니다. 예, 개방형 시험실 보유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요. 현재 저희 이제 시험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기기 분석실 1, 2랑 3, 그다음 유전자 분석실, 선칭실, 전처리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검체 보관을 위한 이제 보관 장소 등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분석실에는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제 2대가 있고, 그다음에 기기 분석실 2룸에는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기기 분석 3에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광기, 수분 분석기 등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해당 장비를 통해서 이제 정밀 검사 8종과 이제 위해물질 검사 6종을 이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상이나 확인 시험, 건조 감량, 이제 회분 이런 시험 등 할 수 있고요. 위해물질 검사로 이제 중금속이나 수은, 이산화황, 벤조피렌,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 등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실이 변화가 작년에 조금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13년부터 이제 개방형 시험실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이제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4년에서 17년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 민간 기관에 이제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18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장소를 이전해가지고 좀 더 넓은 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시험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1인이었는데 2인으로 좀 증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를 이제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하고 계셨는데 작년에 이제 온라인에 이제 접수 시스템이 이제 공유누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접수가 가능하도록 좀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기존처럼 전화 또는 이메일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품질관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이론교육 1회와 실습교육 1회였는데 저희가 이제 이론교육 1회, 실습교육 1회, 2회 이렇게 해서 1회 추가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험실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에라도 이제 질의가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 대화방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모았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사용 신청 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유놀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이쉐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상단에 이제 공유 신청 예약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이제 연구 실험 장비 부분에 목록을 넣어 놨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세 분류나 이제 제공기관, 다음에 이제 지역 같은 거를 선택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식약처를 입력을 하시고, 이제 희망 지역을 이제 서울시 동대문구 하셔서 조건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저희가 사용 가능한 장비의 목록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가능 장비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일자별로 이제 예약 가능한 일자가 나오게 되고요. 시간을 선택해서 이제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현재는 지금 당일 예약은 안 되는 상태이고요. 미리 좀 신청을 하셔야 되고, 당일 예약을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은 저희 관리자분이 이제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승인하는 절차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개방형 시험실 운영을 좀 더 이제 그 운영 관련 내용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방형 시험실 관련해서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개방형 시험실 관련해 가지고 저희 목적이나 이제 물품 구입, 이제 장소, 그다음에 인력, 뭐 사용하시는 이제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시험시 이용시 준수사항이나 이제 시험을 누가 하는지 횟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한약산업협회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이제 개방형 시험실 이용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이제 변경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이제 논의를 해서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이제 계속 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만 잠깐 안내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개방형 시험실은 이제 저희가 그 시험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거고, 이제 제조업체 소속 직원 중에 이제 품질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시험실에 보내서 시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격 기준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제조업체 중에 소속된 직업 중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식품, 의약품, 한약재 검사와 관련 있는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이 검사 업무에 대해서 3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이제 자격 기준으로 첫 번째 마련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검사 업무에 대해서 장비 사용 등에 관한 전문 교육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시험 관련 전문 교육을 최초 21시간 및 연간 6시간 이상 연수 교육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 중금속, 벤조피렌, 곰팡이 독소, 정량시험 이런들이 이제 저희 쪽에서 시험 가능한 항목들인데요.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 장비별 운영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교육 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자로 이제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방형 시험실을 이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자격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담당 시험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 제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가 시험실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립한 시험실이기 때문에 자가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용 제한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식품의 잔류농약 기준을 따르는 한약재에 대한 시험 및 타 제조업체 수탁 시험을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보유 장비가 이제 없는 경우에 저희 쪽 장비를 이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연간 3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양이나 이제 시험실 장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교정이나 이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자의 판단하에서 이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운영사항을 좀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가이드라인에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실과 이제 장비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시약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어서 이제 저희가 그 시험 결과는 이제 자사에서 시험한 것과 동일하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방형 시험실을 통해서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 결과는 이제 책임은 자사에 있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 시간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그 개방형 시험실을 이제 이용하시고 나서 이제 그 해당 시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이나 이제 백업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백업을 하셨으면은 관련 자료를 이제 본인이 이제 속한 회사에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 자료를 시험실에 계속 두시면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타 회사에서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자료를 이제 복사하거나 이제 백업을 하신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꼭 지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개방형 시험실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식품의약품 한약정책과 학병길에게 이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쪽에 이제 문의가 있으시면은 문의해 주시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개방형 시험실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테스 대상 의약품명 한약재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도 이제 담당하고 있어서 연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순서는 이제 사이테스 대상 의약품명 한약재 개정사항 이제 18년과 19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테스 업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테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사이테스 관련 법령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사이테스를 이제 수출입 허가하거나 이제 뭐 유통을 할 때 필요한 이제 민원 절차가 있는데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사이테스 대상 목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부속서들 1, 2, 3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8년에 저희가 이제 감송향이 이제 사이테스 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원래 이제 목록에 있었는데, 이제 18년 7월 달에 이제 저희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이테스 관련해서 식물위원회 이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속서 2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감성형이 이제 그 그랜디플로라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약전의 한약 생약 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던 이제 감송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넨시스랑 자타만시가 이제 동일한 종이라는 것이 인정돼가지고 감송약이 18년에 저희 사이테스 품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제 종이랑 저희 이제 한약 생약 규격집에 있던 종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서 저희가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년 8월에 이제 사이티스 관련해서 이제 당사국 총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약전의 한약 생약 규격집에 있었던 이제 합계가 부속서 2에 이제 신규 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티스 품목이 발효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감송량이나 합계를 이제 수출하거나 이제 수입하거나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이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 거래에 의해서 이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당 이제 협력 규정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해가지고 국제 거래를 이제 규제함으로써 이제 야생 동식물의 이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93년 7월에 협약을 가입하였고, 93년 10월부터 이제 국내에 발효되었고요. 저희가 멸종위기에 따라서 부속서 1, 2, 3에 나누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국제 거래 시에 수출입 증명서나 발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 2, 3에 따라서 이제 규제 내용과 구비문서, 이제 대상종 등이 안내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후 이제 자료를 이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을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티스 관련 부처는 이제 저희가 사무국이 되어 있고, 저희 국내에서 이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의약품용 사이테스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관련 품목에 대한 이제 의견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생약연구과 이제 협조해가지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은 저희가 약사법 43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사이테스 품목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위반할 경우에 벌칙과 그다음에 이제 총리령에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의 식약처 고시로서 이제 사이테스 관련해가지고 인증증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은 저희가 규정해 놓았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약사법 43조에 사이테스 품목 관련해가지고 이제 협약에 따라서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입할 때마다 저희 그 의약품들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이제 반입허가 신청서를 신청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요 관리 규정에는 이제 사이테스 인증증지, 응담이랑 사양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해서 이제 이걸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증증지를 이제 부착해서 판매하도록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조 위반을 할 경우에는 이제 93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사이테스 품목이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 행위를 하실 때 저희 쪽에 민원 신청을 꼭 하셔야 되고요. 네, 처분 기준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민원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애니드럭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전자민원 부분이 있고요. 전자민원에서 이제 민원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접수해서 이제 검토하고 이제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적합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이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 서류가 안내되어 있고요. 구비 서류 좀 더 말씀드리면 허가 신청서랑 그다음에 사이테스 협약에 따라서 이제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 증명서 4본,
그다음에 이제 물품 매도 확약서랑 또는 계약서, 그다음에 이제 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일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이런 내용들 이제 민원 신청하셨으면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고, 근데 관련 이제 민원 신청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서 잠깐 그냥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매도 확약서나 계약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증명서는 이제 수출하는 국가에서 이제 발급하는 것이고요. 이제 러시아나 이제 중국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한 경우에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걸 자유 형식으로 이제 사용 계획, 수입을 해서 이제 한약재 규격품을 제조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몇 킬로그램을 뭐 제조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적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 신청 시에 이제 학명, 부속서 종류, 뭐 출처 코드 이런 것을 이제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경우 이제 적합하면은 저희가 이제 수입허가 공문과 이제 저희 허가 증명서를 보내드리고요. 조건에 이제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수출 허가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자나 이제 수입자 그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저희가 증명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출입 증명서 저희가 이제 공문에 붙는 이제 증명서 양식이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저희 한약정책 과장님의 서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식약처 야빈을 찍어서 관련 품목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적어가지고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인증증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웅담이나 사양동 이제 유통하는 경우에 인증증지를 발급해서 이제 붙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제 발급 신청서랑 이제 저희 신고필증, 그다음에 시험 성적서, 이제 제조관리 기록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해주시면은 이제 신고필증은 뭐 수입 절차를 이행했는지, 그다음에 시험 성적서가 적합한지, 그다음에 이제 제조한 부분이 이제 적절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증지를 발급해드리고 있고요. 증지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이나 우편 수령을 통해서 이제 증지를 이제 발급해드리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제품에 부착하셔서 판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그 사양 관련해 가지고 강환 주무관께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기록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사양 제조 수입 판매 실적 보고 시스템 안내를 맡은 한약정책과 강환 주무관입니다. 이제 사양 제조 수입 판매 실적 보고 시스템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양 제조 수입 판매 실적 보고 시스템은 저희가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지방청에 보고하셨던 내용을 이제 사양 수입업체, 제조업체, 그리고 사양하면 한약 생약 제재 제조업체에서 사양의 수입, 제조, 재고 내역 등을 온라인상에 보고하고 그걸 이제 지방청에서 확인, 검토, 승인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올해 2월에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이제 시스템 운영을 개시했고요. 이제 올해 1년간 이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사양 제조 수입 판매 실적 보고 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이제 저희가 2월 28일에 사용 설명서를 업체들에게 배포해 드렸는데요. 이제 뭐 제조업체, 수입업체, 뭐 제재 제조업체에게 저희가 공문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보고 개요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예, 보고 대상은 규격품 사양 제조업자, 사양 수입자, 사양 함유 제재 제조업자, 뭐 공진단이나 우방청심원이 뭐 그렇게 사양 함유 제재에 예시가 되겠고요. 보고 사항으로는 이제 전월 재고량, 현 재고량, 당월 구입량,
뭐 판매 사용량, 뭐 상세 판매 내역 등이 있습니다. 예, 보고 진행 절차는 먼저 이제 의약품안전나라 애니드러그 웹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기존에 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로그인을 하시거나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서 진행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전자보고 신청을 누르시면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작성을 클릭하시고 실적을 보고하시고 저장하시거나 이제 보고 완료를 하시면 되는데 보고 완료된 건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지 저장하시면서 이제 계속 확인하시고 최종 이제 확인이 되시면 보고 완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인데요. 먼저 이제 의약품안전나라 애니드러그 웹사이트에 처음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로그인 화면이 있고 회원가입 있고 전자민원 보고 또는 여기 전자보고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저희 로그인 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양, 제조, 수입, 판매 보고 실적은 이제 로그인을 해야만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회원의 경우에는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보고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에는 여기 회원가입 창이 또 뭐 이렇게 뜨니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서 이제 약관에 동의하시고 본인 인증하시고 뭐 정보 입력하시고 등록 완료 순으로 이제 진행하셔서 로그인 후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이제 전자민원 보고를 누르셔야 되는데 혹시 뭐 어디 이 왼쪽 위에 보통 이게 전자민원 보고 칸이 있으니까요. 누르시면은 밑으로 전자보고 신청 칸이 뜹니다. 클릭하시면은 전자보고 신청 칸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매뉴얼 상에는 57번으로 지금 저희가 안내가 나갔는데 설명서에 그 후에 지금 홈페이지가 계속 개편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보고할 수 있는 종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63번으로 이제 번호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63번 4페이지에 있는 한약재 사양 제조 판매 실적 보고 요거를 이제 검색하셔서 누르시면 되는데 4페이지까지 가셔서 63번을 확인하시고 이제 보고서 작성을 누르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그냥 여기 오른쪽 위에 사양이라고 치시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보고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누르시면은 이제 업소 기본 정보 입력 칸이 뜨는데 저희 먼저 허가번호를 이제 통해서 업체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요. 통해서 업종 코드를 선택하고 업소명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셔서 보고업체를 선택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고 내역은 이제 관할 지방청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관할 지방청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첫 번째 이제 옆에 보고 연월을 해당 연월을 선택하시고요. 해당 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칸들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뭐 전월 재고량 이제 그람 단위로 이제 적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단위를 가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가끔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전월 재고량, 그다음에 월 구입량은 이제 당월에 구입한 사양의 양을 그람 단위로 적습니다. 그리고 월 사용량은 당월에 사용한 사양의 양을 그람 단위로 적고요. 현 재고량은 사용하고 남은 양을 이제 그람 단위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소 기본 정보 중에 이제 담당자 이거 입력하시는 분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를 각각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격품 사양 제조업자의 보고 방법입니다. 당월 규격품 사양 제조 판매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이거 사양 제조 판매 내역이 없다고 여기 체크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있으신 경우에는 당연히 입력을 하셔야겠죠. 하단에 이제 제조 판매 내역 중에 품목을 이제 돋보기를 클릭하시면은 팝업창이 떠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받은 제품명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하셔서 이제
검색이 되시면은 그걸 선택하셔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선택을 해서 제품명을 이제 선택을 하셨으면은 위와 같이 이제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사양 제조 판매 내역을 기입하시고 이제 아마 입력을 누르시면 여기 자동으로 이제 한 줄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조 번호, 뭐 제조 일자, 포장 단위, 증지 규격품 사양이니까 증지 번호, 그리고 당월 생산량 또는 2월 재고량, 그리고 판매량, 재고량 이렇게 해당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고요. 이제 규격품 사양 같은 경우에는 병 단위로 이제 제조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으니까요. 예, 병 단위를 클릭하셔서 예, 단위를 잊지 마시고 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내역으로 해서 이제 여러 번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예, 판매처 판매 내역도 이제 입력하셔야 되니까요. 판매 내역 칸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판매처를 하나씩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시험용 검체나 보관용 검체도 이제 입력하셔야 되니까 해당 칸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직접 입력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판매처를 이렇게 자세하게 어디에 판매했는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하시면은 계속 입력 칸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판매 업체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입력줄을 추가하셔서 이제 판매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양 수입하시는 사양 수입자분들이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양 수입 판매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판매 내역 없음을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원산지부터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러시아겠죠. 러시아 연방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역으로 수입 일자, 당월 수입량 또는 뭐 수입하시는 건 없지만은 재고량 있으면 2월 재고량, 판매량, 재고량, 현재 재고량을 그람 단위로 이제 모두 그람 단위니까요. 이게 단위를 입력하지 않고 이제 하셔도 됩니다. 이쪽은. 예. 그리고 이제 사양 수입자가 이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판매 내역을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제 한 줄을 추가하시고 판매처를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용 검체, 보관용 검체 또는 뭐 직접 입력을 통해서 판매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처가 또 여러 곳일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한 줄씩 추가하시고 세부 판매량과 판매 일자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람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단위는 이제 그람 단위로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람은 생략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양 함유 제재 제조업자, 예를 들어 뭐 공진단이나 우황청심원 같은 제재를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제조 내역을 신고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제조 판매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없음에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뭐 있으신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버튼을 통해서 세부 내역을 입력하시고요. 먼저 이제 제품명과 이제 허가받은 제품명을 아마 입력을 하는 걸로 이게 되어 있는데 조회를 클릭하시고 제품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제조 번호부터 시작해서 포장 단위, 보통 공진 단위나 우황청심환이나 환제니까 이제 환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당 이제 원 한약재를 사양을 구입한 구입처, 구입일자, 당월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을 이제 각각 재고까지 단위까지 맞춰서 이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 내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판매처 누르시고 시험용 검체, 보관용 검체 또는 직접 입력 판매처들을 직접 입력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판매처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이제 한 칸씩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이게 많은 판매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엑셀을
통해서 이게 입력하는 방식은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줄씩 이제 추가하셔서 이제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가 완료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임시 저장 버튼과 보고 완료 버튼이 있는데 임시 저장 버튼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입력하신 내용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수정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임시 저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하신 다음에 정말로 이제 수정할 내용이 없으시면은 이제 보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보고 시에 사용하는 단위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램 단위겠고, 규격품 제조업체는 병 단위, 그리고 완제 사양함유 제재 제조업체는 환으로 이제 기대되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업체명, 제품명을 기입할 때는 저희 허가받은 또는 신고받은 그 정식 명칭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전질의 첫 번째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품의 기재사항 표기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고 있는데 혹시 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5항 수입 한약재 용기나 포장 관련 수입자의 상호, 검사기관 및 검사연원일 내용이 한약재 규격품 기재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수입자가 한약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제 규격품 한약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해당 내용 답변은 이와 같고요. 다음 질의 답변입니다. 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4항에 원료의약품 한약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7조 3항의 내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69조 4항에 관련해서는 이제 검토 후에 저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 이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고시 개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전 질의 부탁드립니다. 10월부터 처박건강보험이 시행되는데 한약재 유통관리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약재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수입 한약재의 경우에는 교차 검증, 모니터링 등 이제 통관 검사를 강화해서 지속할 예정이고, 이제 유통 한약재의 경우에는 업체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하고 수거 검사, 이제 다소비 한약 위주로 수거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차벽보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전 질의 부탁합니다. 다음은 질의입니다. 사양 규격 제품 제조 수량 보고할 때 증지 번호를 범위로 입력하면 오류가 나서 입력도 안 되고 임시 저장도 오류가 나는데 이제 보고하고 다시 보면 뭐 번호가 바뀌어 있다든지 오류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게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원인을 파악하고 저희가 시스템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MP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수탁 제조 시에 같은 공정으로 생산된 한 품목 다른 제품명의 제조번호를 동일하게 가능한지.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A 감초를 만드시는 업체가 B 감초를 다른 업체의 감초를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수탁을 했을 때 제조번호를 동일하게 가능한지, 그리고 시험을 한 건만 진행해도 되는지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번호라 함은 저희 GMP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일정한 제조 단위에 따라서 그 일련의 제조 공정을 수행한 제품에 대해 부여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A랑 B 감초는 동일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제조번호를 부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회사의 제품인 거예요. 내가 수탁하고 똑같은 제조 공정으로 만들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다른 제품이고요. 당연히 저희 시험은 그 약사법령에 따라서 제조 단위별로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도 각각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건 본질적으로는 다른 제품이고 다른 회사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질의사항은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개방형 시험실 이용 요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육 이수 가능 기관이랑 절차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정한 교육기관은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저희 정책정보 부분에서 이제 시험검사기관, 거기에 이제 검사기관 교육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관련 이제 교육기관을 이제 현황을 이제 안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일정이랑 신청 안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관은 저희 뭐 식약처 평가원,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이랑 서울지방식약청, 뭐 부산지방청 이런 등등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이제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에 대한 이제 기기 교육 같은 것을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방형 시험실에서 이제 직접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들으실 수도 있고, 올해 이제 저희 개방형 시험실 실습 교육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영상 자료를 업로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 검색을 잠시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유튜브에 지금 한국한약산업협회 이제 검색하시면은 현재 지금 저희가 이론교육 올라온 게 하나 있고요. 이제 여기에 또 저희가 실습교육을 곧 올릴 예정이거든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교육 같은 것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관련해 가지고 저희 그 사이테스 한약재로 이제 재수출 승인서 발급하신 적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사례는 있었고, 저희가 요 품목은 이제 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제의약품 회사에서 이제 우황청심원 이제 수출한 것이었고요. 수출국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추후에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답변이 가능하면은 추후에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한 2020년 한약재 안전관리 간담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